부서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회사의 조직 구성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능별 업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각 부서는 주어진 업무 성과를 평가받죠. 그리고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의 장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부서의 역량은 왜 떨어지게 될까요? 1. 수시로 관리자를 변경. 회사의 기대보다 성과가 미달이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부서장은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압박감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서장이 임원급이라면 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서장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부서원들은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2. 중간급 부서원의 퇴사. 한참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직급이 있습니다. 대리 또는 과장이 해당됩니다. 부서장이 자주 바뀌다 보면 그들도 성과에 대한 부담이 한구석에 생깁니다. 게다가 부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로 인해 해당 인원이 퇴사하게 될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하지만 신규 인력이 기존 인력이 하던 100%의 업무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사람도 같은 이유로 중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다음 인계자는 최초 인력의 60% 수준의 업무 능력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지속적으로 업무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 역량이 매우 하락했지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오래 진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든 인력 교체가 진행되고 있기에 현재 모습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3. 명확하지 않은 업무. 어떤 업무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죠. 설령 어느 누가 나서서 열심히 업무를 진행한다 한들 그 성과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책임으로 일부 인원에게 업무가 쌓이면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회사를 나갈 궁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퇴사하면 부서의 역량은 당연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서의 업무 역량의 하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회사의 대표 임원, 직원에 해당된다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원이 흔들리면 부서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회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